자, 염천교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 첫 번째 아이템은 대체복무제 36개월 교정시설 그리고 합숙 이 얘기가 나왔는데 대체복무제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죠. 아까하고 조금 연결될 거기도 하는데 일단 36개월 교정시설에다가 넣고 국방부 에아로 해서 그 하는 걸로 일단 가닥을 잡고 지금 공청회를 연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교정시설이면 이제 교도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반대예요. 36개월이라는 기간은 이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교정시설은 좀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뢰찾기를 해야 되나요? 저는 지뢰찾기보다 오히려 그 소록도 이제 나병 환자분들 그런 케어나 아니면 하수도 정화시설 청소 그게 엄청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쪽에다가 오히려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진짜 사회에서 좀 외면받거나 아니면 정말 힘든 쪽으로 해야 되지 않. 왜냐하면 군대 2년 갔다 온 마지막 군번은 아니구나. 그 뒤에가 1년 있으니까. 그 갔다 2년 군번하면서 진짜 못 볼 걸 볼 걸 다 보면서 했는 다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그 2년 갔다 오면 못 볼 걸 볼 걸 다 본다고. 그래서 밑바닥 남자의 밑바닥을 다 볼 수 있죠. 그런 동네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런 거는 반대예요. 그리고 합숙은 찬성. 오히려 합숙을 해야 돼요. 이거 합숙 안 하면 출퇴근하면 또 반발이 좀 많을 거예요. 오히려. 전 조금 면제인분들 괜찮아. 면제는 그 면제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뭐라고 안 하는데 멀쩡히 갈 수 있는데 그 자기 양심적 거부 때문이었잖아요. 저거 할 수 없. 난 도저히 살생무기를 질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안 간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그 예전 정부의 태만이 만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유엔 권고안이 예를 들면 현역의 1.5배다. 뭐 그거를 권고를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주제긴 한데 저는 만약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2년일 때 혹은 2년 6개월일 때 한 4, 5년 만들어 놓고 유지하면 되잖아요. 뭐 그냥 그렇게 됐고 지금의 우리의 병역 상황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단축을 한다 그러면은 뭐 그때 차라리 만들었다면은 드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너무 약간 사페 같은 생각인가요? 뭐 아니 그 한 18개월로 줄잖아요. 이제 18개월로 주니까 거기에 1.5배 해봤자 이제 뭐 한 2년 언저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서 이때다 싶어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한 3년 4년일 때 3년이었죠 최대 긴 게 3년이나 2년 6개월 혹은 뭐 2년 2개월일 때 1.5배면 4, 5년이에요. 그거 뭐 어떻게 그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양심적인 그 양심이 뭐 저는 약간 이런 얘기가 되나요? 돼요. 뭐 그러다가 이제야 왜 하필 어차피 이렇게 반문 기레기를 찍힌 분이 뭘 무서워해? 반문 아닙니다. 저 찢도 안 묻었어요. 근데 어쨌건 저는 이제 와서 이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좀 그런 것도 있고 차라리 그 전에 대체복무제를 어쨌건 유엔 권고안이 있다면 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유엔 권고안이 뭔지 근데 유엔이 있다면 차라리 그때 만들었다면 이런 논란도 없지 않았을까. 그때 5년이라 그러면 누가 그래 가 거기 이러겠지. 아니 지금 와서 이제 24개월로 해달라 뭐 우리는 똑같이 18개월로 해달라 이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그거잖아요. 저는 일단은 이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 내 요구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니들은 일단은 조용히 하고 있고 자 우리가 어쨌든 니들 군사훈련 안 받는 걸로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그냥 차려준 밥상 감사합니다고 먹으면 돼요. 얘네들은 그걸 가지고 뭘 맞네 뭐 징벌적이네 이런 개소리 하면 주댕이 찢어버리면 되죠.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합숙을 한다면 어디든 상관없다예요. 그리고 뭐 더 힘든 곳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약간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거라 그게 냉정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하수 처리를 가야 된다. 네. 교도소 너무 편하다. 예. 뭐 이것까지는 내가 힘들었으니까 너도 더 힘들어야 돼. 이런 약간 네.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거고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냉정한 판단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예. 보고 예. 합숙을 하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예. 뭐냐면 합숙을 안 하면 가짜 여호와 증인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합숙을 하면 가짜 여호와 증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합숙의 조건은 예. 끝나고 나면 내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종교 활동을 해야 돼요. 아, 여호와 종교 증인의 종교 예.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자기는 다른 그 분파다 이런 식으로 주장. 그렇게 해서 이걸 받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 양심적 병역거부로 그렇죠. 판단되기가. 네, 굉장히 어려울 아.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을 들어가서 믿고 나는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예. 믿고 만약에 이걸 딱 받았어요. 예. 합숙을 해. 예. 그리고 정말 거기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 합숙을 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여호와 증인이 됐어. 예. 그러면 인정해 줄게. 근데 그거를 정말 버틸 수 있느냐?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 못 버티거든요. 맨정신으로 못 버티네. 예. 중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저 양심 없던 걸로 나 하겠습니다. 그냥 예. 군대 갈게요. 여기보다 맨날 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막 이건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합숙이 들어가면 예. 가짜 이 병역 거부자들이 나올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예.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안 가는 게 매스컴에 이제 등장하는 게 여호와 증인이어서 그런 거지. 예. 실질적으로는 1호 거부자는 불교분이시거든요. 그래요? 네, 1호 분은 살생을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불살생 그 네. 불교에는 그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승병의 국가인데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 그게 제가 한겨레에서 봤어요. 네. 한겨레에서 그렇게 나왔고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고 5년 그 얘기했던 게 그게 똑같이 한겨레에서 본 건데 네. 72년도인가 3년도에 그 여호와 증인 그때는 무조건 훈련소로 그 가던 시기였으니까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거 네. 한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여호와 증인 그 신자인데 네. 신자가 하는 이게 내가 그러면 4년 5년 사회에서 더 일을 하면 되지 않냐 좀 다른 그런 걸로 네.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네. 했었대요. 근데 그때는 완벽하게 뭐 북한과 대치된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2년 3년 뭐 얘기 나왔을 때도 대체복무 얘기 나왔을 때 그때도 그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네. 때 분명히 북한하고 화해 무드는 나왔으나 분명히 도발적인 거 국지 도발 이런 거는 많이 걸렸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는 그런 얘기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었다고 봐요. 지금에 와서야 뭐 김정은이 온다 안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지. 예.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용납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 병역 거부자들이 그러면 다 일로 갈 거냐. 병역 거부자를 걸러내는 것도 아마 여전히 빡셀 거예요. 네. 근데 뭐 지금 하기 싫으면은 그냥 다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또 아무나 그냥 나 군대 가기 싫어요. 다 일로 갈 수는 없죠. 그럼 다 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징벌적으로 36개월 뭐 교정시설 이런 걸 두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왜 너가 군대를 가기 싫은지에 네.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나 그냥 사람 죽이기 싫어서요로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든 뭐든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억지로 군대 보내면 군대 내에서도 피곤하거든요. 사고 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따로 관리해 주는 게 좋은데 네. 이거를 아무나 그냥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게 만들지는 당연히 않을 거고. 네. 예. 그래서 제가 소록도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대체 복무하는 게 빡세면 진짜로 내가 안 하고 내 10년 때문에 못 들기 때문에 안 간다는 사람들만 하지 않을까. 처음부터 좀 강력하게 해놓으면 예. 오히려 그래서 그런 그 제 친구 중에서 교정시설에 요 개봉동 옛날 영등포구치소 있잖아요. 예. 요 내가 있는데 이따가 이렇게
전역한 애가 있는데 걔도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조금 힘들대. 왜냐면 익숙지 않아서 힘들대.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 교정시설 자체도. 아무튼 뭐 일단은 지금 현재는 교정시설 쪽으로 나오는데 저도 처음에는 뭐였냐면 요양원. 예. 그런데 굉장히 힘들지만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 곳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뭐 치매 노인들 거두고 이렇게 신체적으로 엄청 힘들다. 그래서 사람이 매우 부족하고. 예. 근데 점점점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 노인 사회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일손은 분명히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쪽으로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교정시설로 한 건 국가기관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사실은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양원이 국가에서 하는 요양원도 있지만 사설 요양원들 많은데 거기다가 만약에 주면 유치원 사태 같은 게 일어나죠. 왜냐면 공짜 인력을 갖다 지금 주고 공익이 일하는 데가 보통 뭐 국가가 지정한 뭐 어떤 그런 대부분 요양병원 국가... 이런 거겠죠? 공익이 요양병원에서 일하나요?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진짜 똥밟은 애들이 그 공익계의 특전사라고 불리는데 있어요. 맞아. 그래서 뭐 그런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필요한데 일손이 좀 부족한 곳 이런 곳에다가 이제 그 병역 기피자 거부자들을 투입을 시키면 정말 가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생길까봐가 사실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든 곳 이런 데로 가서 너희들은 어쨌든 니네 신념으로 종교적인 신념으로 군대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 몸이 조금 힘든 거는 감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럼 거기서 근데 얘네들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 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거 양심 없는 거죠. 그 종교 자체가 뭐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게 어쨌건 사상은 그렇죠. 그 사상을 좋게 만드는 거면 그 사상을 실천할 수 있게 그럼요. 그런 어떤 정말 이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렇죠. 정말 봉사활동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유엔의 저는 기간은 36개월 정도가 저도 현역의 2배. 유엔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이고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2배는 지나치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저는 꼭 그걸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2배 36개월 3년 정도면 할만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이지 전쟁이 없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냥 휴전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걸 갖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3년 정도면 깁니다. 충분히 3년 길어요. 3년 길어요. 3년 합숙. 이게 뭐 교정 시설이 너무 편하다 뭐 하다 하는데 3년 합숙이 커요. 3년 합숙이 3년 합숙만으로도 저는 이게 계절이 많이 걸러진다. 거기가 3년에 여호와 증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합숙을 한다. 가짜가 들어가서 그 3년 동안 그 기도와 찬송가와 성경 공부를 다 견딜 수 있을까? 그러면은 보통 주말에 현역들은 어쨌든 쉬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종교 활동을 엄청 빡세게 할 거란 말이에요. 주말 대대적인 종교 활동. 그렇죠. 저는 그 정도면 가짜로 악용되는 사례는 일단은 없을 거라고 보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 나온 사람들 예비군 어떻게 할 거냐. 예비군 그렇죠. 예비군도 안 받으려고 할 텐데. 예비군 당연히 안 받죠. 사격 훈련을 하니까. 이제 보통 이제 예비군이 1, 4년 차가 뭐 거기 들어가서 하는 게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뭐 그 사례마다 다른데 뭐 그 뭐라고 하죠? 거기 들어가서 합숙 한 3일하다 나오는 거. 동원 하고 예비군 훈련을 따로 이제 왔다 갔다 통근으로 5일 받는 거 뭐 이렇게 되는데 4일인가? 뭐 근데 그렇게 이분들은 그런 또 다시 시설로 가는 거죠. 자기들의 고향으로. 그럼 어떨까요? 자기네들 고향으로. 그렇죠.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합숙.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또 이거 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좀 이번에 그 들어가셨던 분들 양심적 거국자로 들어가셨던 분들 가석방이 됐어요. 한
6명인가 58명인가. 네. 근데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가야죠.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일단 보니까 가석방하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네는 나가서 봉사활동을 해라라는 그 전제 조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는 걸 봐서는 그 일단 형을 살았으니 그거는 그러니까 대체복무 기간에서 좀 빼주고 네. 봉사활동 시간만큼 이제 좀 감해주고 저 대체복무로 들어가지 네. 않을까. 네. 지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것도 사실 예. 분노의 영역이에요. 예. 솔직히 분노의 네. 영역이죠. 니들은 왜 예. 사지 멀쩡한 게 왜 안 하려고 하냐? 군대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이 분노의 영역이 사실은 예. 남녀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예. 맞아요. 네, 페미들과의 예. 전쟁.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가? 제가 이제 이 페미만 나오면은 거품 무는 예.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왜 이렇게 이제 분노의 시대가 됐나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예. 옛날에는 군대가 3년이었고 예. 그래도 남자만 군대 가는 거에 대한 불만이 별로 없었어요. 네 맞아요. 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확실히 남자가 이득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여자들이 여기서 군대까지 같이 가는 건 좀 아니야. 예. 그때는 근데 저기 확실히 나왔지만 남녀 차별이 있었던 시절이었으니까. 현역 비율도 낮고 막 빠지는 사람도 많고 뭐 육방 뭐 이런 것도 있고 방위도 그러지 많고 않나요? 그때는 워낙에 군대 갈 사람이 많았던 시절이어가지고 예. 예를 들면은 그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예. 세대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일도 그러자면 내가 군대 가려고 기다리는데 대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면제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신의 아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면제. 예. 야 사람 군대 올 사람 너무 많으니까 너 면제. 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신의 아들들. 예. 예,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많았고 그 당시는 확실히 예. 남녀 차별이 심하던 예. 사회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이 딱히 없었던 거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남녀 차별이 없는데 예. 예. 어떤 면에 있어서 제동님 감사합니다. 진돗개 입마개법 폐지됐다네요. 동물 학대 금지. 입마개법이 뭔가요? 진돗개 뭐 입마개를 씌우고 뭐 산책시켜야 되는 뭐 이런 거였나요? 네, 산책 시킬 때 이제 견종에 따라서 대형견들 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입마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폐지됐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대형견은 동물 학대 네. 금지. 동물 학대 사람이 물려 죽었다. 네. 동물 모르겠어요? 정말 그거는 이런 좀- 거에 또 이제 분노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좀 외국의 그러니까 뭐죠? 외국의 개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가 좀 무섭잖아요. 네. 무서운 개도 있고 막 개가 좀 가까이 다가오면은 좀 겁먹는 경우 저도 뭐 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네. 입마개법. 근데 어쨌건 확실하지가 외국에서는 않아서 저게 저희도 예. 뭐 팩트체크가 안 돼 있는 거라. 근데 외국에서는 좀 개가 이렇게 다가와도 서로 다 이렇게 좀 뭐 이제 보듬어주고 뭐 네. 괜찮거든요. 그 이유가 개가 사람을 물면 바로 죽인대요. 아. 그래서 그런 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성질을 부리는 개들은 제거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개들은 막 물기도 하고 막 사나운 개가 있다 이러면은 뭐 그런 개는 다 죽인다고 여기는 뭐 그런 얘기를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뭐 이건 저희가 정보가 쓸데없는 없어서 얘기입니다. 아무튼 예. 그런 일이 있는지 예. 한번 찾아보시고. 자, 이게 그 분노 얘기를 다시 넘어가면 예. 지금 상황에서 예. 이제 지금의 20대 예. 사실 많은 제가 방송을 할 때 예. 아무튼 형 20대로 돌아가고 싶냐? 예. 나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 대한민국에서 20대 남자가 군대를 가기 전 군대를 갔다 온 후 예. 이때가 가장 암흑기예요. 인생에 봤을 때 저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다들 누군가는 막 뭔가를 찾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예. 뭘 해야 될지 결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예. 군대를 또 가야 되고 예. 또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 가기 전까지는 나 군대 갈 거니까
이게 있어요. 네.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게 있어요. 네. 군대 가기 전에 맞아요. 내가 뭘 한들 난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되니까 네. 신나게 놀자. 예, 근데 군대를 딱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오는 이제 현타. 압박감이 또 장난이에요. 군대만 제대하면 군대 있을 동안에 제대만 해라 했는데 군대를 딱 제대하고 나면 뭐하지? 이제 압박감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도피할 곳 군대라는 것도 이제 없고 예. 이제 완전히 현실하고 맞닥뜨려서 경쟁을 막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또 냉정하게 예. 사실을 탓할 곳을 막 찾아요. 예. 나는 군대 나라에서 군대 간 동안 머리도 굳었고 자기가 열심히 안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예. 탓할 곳을 막 찾는 거예요. 예. 내가 군대 가서 머리 굳는 동안에 여자애들은 막 겁나 열심히 하거든. 예. 날아다니고 예. 막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분노가 어디로 가니 막 쏟아내야 돼. 이 분노를.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우리가 어렸을 때 저만 해도 집에서 예. 아들을 먼저 뭐 밥을 퍼주는 82년생 김지영인지 뭔지 뭐 거기 뭐 아들을 먼저 할머니보다 밥을 먼저 퍼주고 그런 집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요즘에. 별로 없거든요. 어디서 할머니보다 아들을 그런 쌍놈의 집안이. 그래요? 참고로 일본 예전 얘기인데 그 일본은 이렇게 돼 있대요. 서열이 여자 인권이 어느 정도로 낮은가 하면요. 예. 만약에 집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계신다 전제하에 할아버지부터 그 집 하인 남자 하인이 다 식구 그다음 할머니가 있어요. 일본은 진짜 그렇게 낮아요 여성 인권이. 그래서 여성 인권 이게 밑으로 터져야 대대적으로 터져야 되는 거는 오히려 일본이 더 터져야 되는데 한국이 이상하게 이제 제가 일본 이쪽은 그 방송을 많이는 안 봐가지고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예. 이쪽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더 그래요. 예. 지금 그 뭐 대분노의 시대가 좀 팸이 막 터지는데 이거 같아요. 여자들이 차별을 느끼던 거에서 네. 차이로 여성 가족부나 이런 게 차이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거를 하면서 차이를 이제 개선하는 게 아니고 차이를 개선해 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걸 역차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역차별. 그러니까 남자들이 갑자기 뭐 양보해달라고 하면 양보 이렇게 했는데 다 내주다가 역으로 이제 뒤통수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게 예. 이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걸 개인 방송에서 물어봤어요. 자, 지금 남녀에서 니들이 예. 빡치는 거 좀 얘기를 해봐라. 예. 그 중에서 한 80%는 안 빡쳐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였죠, 빡치는? 그러니까 진짜 빡치는 건 뭐냐면 무슨 서울시에서 뭐 이제 청년 창업 이런 거 하는데 예. 가산점을 주는데 예. 장애인하고 여성하고 똑같은 가산점을 줘요. 여자는 왜 창업하는데 네. 가산점 왜 이렇게 줘? 그런 거 문제. 이건 완전히 이거는 말이 안 문제 되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대에서의 약대와 로스쿨의 TO 예. 이거 분명히 차벌이거든요 남자들한테는. 예. 예. 전체적인 TO의 여대에서 예. 먹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로스쿨의 취지가 전체 뭐 다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죠. 그래서 약대랑 로스쿨은 예. 여대가 꿀을 빨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차별이다. 근데 그 외에 뭐가 있냐면 더치페이. 예. 더치페이 안 하는 여자를 더치페이 안 하고 싶어하는 여자를 안 만나면 되잖아요. 네. 그거를 막 그다음에 뭐 혼수. 요즘에는 혼수도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예. 반반하는 때가 애들이 많아요. 많이 늘고 그거를 있거든요. 다 요구하는 사람을 예를 네. 들면 집을 해와라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뭐 들어줄 수도 없거든요 그 말을. 네.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여자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거는 예.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일부 여성들이 네. 일부든 대다수든 네. 여성들이 막 그 집을 해와라라고 요구를 하고 뭐 자기 이득충이니까 당연히 자기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의 전체 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다는 마치 아닌데
대체적으로 적어요.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네. 집, 우리는 그렇게 호수. 그렇게 이게 생각 안 하는 여자들이 지금 엄청 많이 늘었다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죠. 예전보다는 네. 많이 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여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진짜. 이쁜 여자들은 그러겠지. 이쁘네. 아니 그래도 더치페이 얘기하려. 니들이 이쁜 여자한테 다 사주니까는 걔네들이 그러지. 못생긴 애들한테 안 사주잖아. 그러면서 무슨 더치페이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 자기들이 이쁜 여자들한테 다 사주고 다 하면서 왜 여자 탓을 해? 그러니까 남자 때문이죠. 더치페이 안 한다면 네. 남자 때문이지. 그러니까 왜 네. 거기에 분노를 해? 아니,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하면 밥을 사잖아요. 네. 밥을 이렇게 해서 내가 다 계속 내. 그러면 가끔 한 번 정도는 다는 아니에요. 네. 뭐 데이트 10번을 하면 내가 다 10번을 내. 근데 그중 한 번 정도는 커피는 내가 살게. 이런 것도 없는 여자들 되게 많았어요. 안 만나면 되잖아. 아니 그러면 걸르면 되죠. 걸러야 돼. 저도 그게 걸러요. 대체적으로 저도 걸러요. 걸러야 되는데 예. 대체적으로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계속 걸으세요, 계속. 걸르면 계속 걸으세요. 되잖아. 그게 예. 그거를 여자를 다 그- 혐오하는 그 이유로 남자들도 또라이 많고 아니, 근데 여자들도 그- 또라이가 많은데 그 여자가 아니면 네. 만날 여자가 없대요. 그러면 돈을 쓰든지 선택을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남녀의 아니, 문제는 아니고 그냥 인간의 예. 문제지. 예. 여자는 다 그래 이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뭐 홀 사장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부 뭐 전부 패미들이 예를 들면 얘기하는 남자 성범죄자 이거 나오고 다 저 성범 남자 새끼들 저 네. 뭐 달린 놈들은 다 성범죄자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보면 남자들이 예. 뭐 여자라서 당했다 이런 거에 예. 분노했었잖아요. 예. 왜 우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예.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지 남녀의 영역이 아닌데, 근데 지금 남자애들이 분노하는 것들 보면 사람의 영역이지 남녀의 영역이 아닌 거에도 예. 이걸 여자들은 다 이러더라. 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일부충이 됐는데 하여간 남자들이 다 그래 뭐 여자들이 다 그래 이런 건 좀 그렇게 좀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서도 예. 찌질하고 등신 같은 애들 많아요. 많아요. 많죠. 여자들 맞아. 중에서도 더치페이 하는 남자를 찌질하게 손가락질하는 애들 예. 많죠. 그런 애들은 걸르면 되죠. 가끔 보면 이렇게 저도 그리고 어렸을 때도 저도 그랬어요. 진짜 뭐 굉장히 찐따 같고 한심하고 그래서 누가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뭐 질문 받기도 하셨지만 네. 저도 만약에 20대로 돌아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 한심하던 시절과는 이제 좀 달리 살고 싶어서 근데 네. 그렇게 왜 진짜 저런 나 같아도 쟤 만나면 진짜 남혐 나오겠다 싶은 네. 사람도 있고 네. 에휴 저거 진짜 저러니까 여혐 나오겠다 싶은 사람도 있고 뭐. 맞아요. 그거는 다 이 사람의 영역이고 예. 이 사람이 이상한 거지 이 예. 사람이 남자여서 이상한 게 아니고 예. 이 사람이 여자여서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처형 또 분노의 시대라서 네. 홀 사장님 갑자기 페미니스트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두둔 안 하면 페미니스트가 돼. 네. 이재명을 같이 안 까면은 찐못이 된다니까. 같이 까야 되는데 네. 같이 안 까면 찐못. 지켜보자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지켜보자는 저는 입장. 그 얘기 했다가 이제 이재명 네. 얘기 안 하려고. 아. 하도 저도 저 영상 봤어요. 그거. 하도 찐못이라고. 네. 이재명에 대한 입장 예, 맞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지켜보자. 지켜보자인데 예. 분노의 시대가 느껴집니다. 너무. 자, 예. 여기에서 제가 요 아이템을 딱 보니까 예. 허왕후가 거기서 왜 나와? 이장한 예. 김 기자님의 했거든요. 인도 단독 순방과 김정숙 기가사 예. 무엇이 문제인가? 이거 반문 기자 맞네.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어이없이 또 반문 그 프레임에 제가 딱 걸려갖고는 그러니까 차라리 반문까지는 저 차라리 납득하겠어요. 예. 뭐 정보 비판할 수 있는데 예. 찐묻이라고는 하지 말아달라. 찐은 안 묻었다. 네네. 그것까지는. 네네. 예. 이건 뭐예요? 인도 그러니까 단독 순방 이거는 제가 크게 관심을 안 받는데 혼자 갔죠. 최근에 11월인가요? 네. 11월 초에 인도를 이제 김정수 여사가 단독 순방을 갔습니다. 근데 네. 뭐 거기에 뭐 휘장을 안 가렸다니 네. 뭐 혼자 단독 순방한 게 뭐 20년 만인가 뭐 10몇 년 네. 만이라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런 거 뭐 중요하게 그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왜 별로 간 중요하게- 거예요? 그게 뭔가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네. 이제 그 인도에서 네. 허왕후 기념공원을 아요디아에다 짓는다. 허왕후? 예, 허왕후 기념공원을 아요디아에다 짓는다라고 네. 해서 거기에 초대할
거기에 와서 이제 기념을 같이 해줄 네. 정부 고위 인사를 파견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거기에 이제 김정은 인도에서 우리나라 정부에다 요청을 했고 예. 그래서 김정은 여사가 그러면 갔죠.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쓴 예. 거네요. 어쨌든 그럼- 명부인을 보낸다. 예, 그렇죠. 그럼 고위 관료들보다 더 신경 쓴 케이스 아닌가? 그리고 이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갔는데 네. 두 명이 근데 이게 뭐 문제 왜 그러면은 인도에 갑자기 난데없이 아유디아라는 지역에 네. 허황우 기념공원을 왜 짓냐? 그러니까 허황우가 누구예요? 그 김수로 왕의 옛날에 부인 가야 그 역사에 김수로 왕의 부인인 허황우 그 뭐 허황후라고도 하고 뭐 왕후라고도. 본명은 이제 허황옥이라서 이게 허황옥 거리다가 이제 김수로는 왕인데 그 부인은 황후가 돼버린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거는 빼고 이제 김수로 왕의 부인인 허왕후가 이제 옛날에 뭐 가야 시대 이게 너무 옛날이죠. 너무 옛날인데. 예, 1세기 막 이럴 때인데 뭐 가야 시대에 나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왜 갑자기 그 기념공원을 왜 짓냐? 인도가 그것도 난데없잖아요. 너무 난데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 한번 해보자면 김유신이 이제 가야에서 신라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 세력이죠. 근데 김수로 왕이 근데 가야에서 이제 뭐 초반에는 잘 나갔으나 나중에 되니까 이제 넌 가야 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나 차라리 그냥 가야에 그냥 있을 걸. 그런 약간 억울함도 들고 그래서 우리 막 그 왕이 얼마나 그 대단한 왕이었냐, 김수로 왕이 내 뿌리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냐 이러면서 김수로 왕이 그 인도의 그 여자와 인도의 공주와 허황옥이라는 그 공주와 결혼을 했다 이런 썰을 풀기 시작한 거죠. 그 후손들이 김수로 왕의 와이프가 인도 사람이었다. 인도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불교의 시대. 막 그렇죠. 불교 전성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도에서 약간 왔다. 인도에서 왔다. 원조. 예, 원조에서 왔다. 원조에서 온 사람과 결혼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뭐 지역이 아유타 지역이라고 그 뭐 대충 성스러운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는 아유타 지역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냥 그때는 뭐 전설이었죠. 그냥 뭐 그런데 이제 조선 시대에 와서 서로 간의 어떤 가문의 위치 뭐 이런 게 중요해질 때 나는 뭐 허씨인데 우리 그 선조가 허왕우다. 인도에서 왔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리고 나는 김수로 왕의 후손이다. 그러면 그럼 네가 김수로 왕의 후손인데 왜 허씨냐고. 그러면 갑자기 맞네. 그랬고는 제가 막 허왕우의 뭐 2명의 아들은 그 씨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씨성을 받았다는 둥 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진짜 실존 인물처럼 된 거죠. 뭐 그래갖고는 이제 막 그 김해 지방에서는 정말 허왕우 막 축제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하진 않은데 요즘 또 이제 뭐 환빠 뭐 이런 게 나오면서 한단고기 막 허왕우가 막 그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나라가 인도에 영향력이 있었다 뭐 도종환과 또 한단고기가 또 약간 매칭이 있잖아요. 네, 그거까지 얘기하면 진짜 반문 악질이 되는 거니까 뭐 그만하고 여기서 환문 정도라서 도종환이 환문 정도로 약간 묻었다. 약간 먹다 튀었다 정도. 환 튀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계속 그 뭐 어디 가도 막 우리나라 뭐 허황우가 뭐 인도 사람 만나서 비즈니스 할 때도 허황우가 우리 막 그 같은 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인도가 지금 엄청난 힌두교 근본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디 총리도 힌두교 근본주의자 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좋은 소재가 나온 거죠. 우리가 고대에 인도에서 그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쳤다. 가야에도 우리가 공주가 거기서 결혼을 해서 가문을 일고 그게 뭐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서로 막 썰이 윈윈하는 거죠 뭐. 인도식 환빠. 인도식 환빠가 되는 인도식 환자. 그래갖고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허황우는. 왜냐하면 뭐 아유타 지역이 그래서 진짜 어딨냐를 막 찾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읽으면은 그냥 아유디아래요. 근데 그게 마침 인도의 북부에 진짜 아유디아가 있어요. 그래갖고는 인도 북부에 아유디아가 있는데 인도 북부하고 저기 바다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멀거든요. 그래갖고는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석탑을 싣고 왔다는데 어떻게 그 석탑을 어떻게 끌고 배는 그때 그 1세기에 어떻게 있었으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해도 뭐 그분은 이제 뭐 어쨌건 뭐 신화의 영역이니까 뭐 진짜다 이렇게 해서 그 아유디아라는 지역에 기념공원이 지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근데 그 아유디아 기념공원에 갔어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아유디아는 굉장히 종교
갈등에 아주 첨예한 곳이에요. 종교 갈등이 엄청나게 치열한 곳인데 거기가 아유타라는 게 아까 성스러운 지역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아유타라는 지역이 이름이 나온 건 4세기예요. 그러니까 한 500년 정도 차이 나요. 기원전 1세기인가 그러니까 500년 정도 차이 나는데 그 500년 뒤에 이런 그 도시가 아유타가 된 거는 거기가 무슨 힌두교가 막 신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그 1위로 뽑히는 비슈누의 뭐 화신 중에 하나인 라마 신이 거기서 태어났다 해서 아유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그래서 거기다 힌두교 그 사원이 엄청나게 컸는데 인도에 무굴 제국이 들어오면서 이슬람이잖아요. 네. 그 힌두교 사원을 때려 부셔버립니다. 네. 그리고서는 이슬람 사원을 거기다 크게 지어놔요. 네. 그러니까 종교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 아유타는 네. 아유디아는 근데 1990년 후반인가 아유디아의 힌두교 근본주의가 점점 이제 끌어오를 때 힌두교도 그 이슬람 사원을 다시 때려 부숴요. 아. 그리고서는 힌두교 다시 돼요. 돼요. 그래갖고는 거기는 마치 라마 신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처럼 되게 그 보수로 말하면 구미 같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허왕우 기념공을 지었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김정숙 여사가 가서 허왕우 기념공에서 찍고 그 환 묻은 약간 네. 도종환 장관과 같이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유디아에서 열리는 디왈리 축제를 갑니다. 네. 디왈리 축제가 뭐 빛의 축제라고 해서 아름답긴 한데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의 최고의 축제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면 또 약간 반문인데 이렇게 그냥 천안문 그때 박근혜가 올라가서 했을 때 우리가 네. 막 엄청 욕했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느낌이 전 들더라고요. 굳이 저 갈등이 많은 지역에서 열리는 최고의 축제 마치 뭐 박정희 기념 사업을 하는 뭐 구미에 가서 그 축제에 참가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저기에 굳이 가서 그러면은 손을 들어주는 느낌. 이슬람 쪽에서는 네. 매우 좀 이슬람에 좀 찍힐 수 있는 구설에 오를 수 있는 네. 약간 이런 영역이다. 그러니까 꼭 이슬람이 아니더라도 인도에는 네. 인도에는 그 지금은 힌두교 근본주의자 당이 들어왔지만 네. 전통적으로는 세속주의당이 계속 집어잡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간디라든가 뭐 네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네. 세속주의고 네. 지금의 모디 같은 사람은 근본주의자인데 네. 이게 점점 좀 심해지긴 해요. 좀 계속 근본주의로 가고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요즘은 뭐 인도에서 큰 마트 같은 데는 소고기도 못 팔게 되고 그런 정도로 좀 강하게 진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사람도 소고기 먹는 사람이 많다던데. 안 먹는 사람도 많죠. 인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가? 거기서 굳이 그런 갈등이 첨예한 곳에 가서 그런 데서 손을 들어줄 필요가 있나, 뭐 연설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저는 크게 별로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왜냐면 그래요? 어쨌든 정권의 모디 정부에서 부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사실 저는 외교는 철저한 이득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모디 정부가 불렀는데 네. 여기를 갈등이 있으니까 안 간다. 이것도 이거 그냥 가서 모디 손 한번 들어주고 네. 정권이 바뀌었어. 네. 또 가서 손 들어주는 거지. 네. 우리가 무슨 힌두교든 뭐든 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인도 시장 그리고 네. 인도 정부하고 아니, 좀 그렇죠. 친하게 지내는 거 이거 아닌가? 그렇죠. 인도가 분명히 12억이고 뭐 나중에는 인구 1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들어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게 뭐 근데 다만 네. 명분이란 게 좀 그렇지 않냐. 이게 뭐 가야에 무슨 허황우 기념공을 거기다 왜 짓고 그거 자체가 황당하네. 나는 거기다- 인도를 내가 김정숙 저사가 혼자서 인도를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네. 했는데 이 이유 자체가 좀 황당하네요. 네,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기념공을 짓고 그 뒤에 있는 그 뭐죠 인도의 전통 축제에 참가해 달라는 게 네. 목적이었는데 네. 거기에 굳이 김정숙 여사와 도종환 장관을 둘이나 보낼 필요가 있었나 그냥 그런 거고 네. 만약에 뭐 여기다 대고 뭐 당연히 무슨 뭐 전설이든 뭐 그게 실존 인물이든 그게 중요한 그게 거 중요하냐 그냥 안국 간의 교역이 중요하고 뭐 그렇죠. 그렇지. 저도 사실은- 그러면 저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사실 그 괜찮아요. 영역이에요. 저도 괜찮아요. 다만 굳이 꼭 인물이 꼭 허황우였냐? 왜냐면 점점 옛날부터 우리나라 갑자기 가야사 타령을 하기 시작해요, 막 맞아요. 그런 거 이게 별로 있죠. 좀 마땅치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지금 인도가 예.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 인도가 그거를 먼저 예. 해서 뭐 부르기까지 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거죠. 인도가 만약에 점점 더 심해져서 진짜 이렇게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근본주의가. 근데 거기가 막 나중에는 한반도에까지 우리가 좀 영향을 미쳤다라거나 뭐 이런 주장을 막 하기 시작할 때는 그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용인을 해줘야 되냐 뭐 이런 거죠.
뭐 중국에 동북 공정이 있으면 저는 그런 거 그래 우린 카레 좋아한다. 그래요? 우리는 카레 좋아하는 우리는- 걸로 예. 보니 인도의 피가 섞여 있나 보다. 예.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적당히 그러면 그냥 한번 받아 아니 그냥 인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그러니까 아예 왜곡을 한다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적당히 받아 넘기면 네.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래서 뭐 좋습니다. 네. 네. 좋은 순방이었네요. 네. 신문 기레기로 해주세요. 같은 기레기라도. 네. 네. 사실 저도 카레 좋아하거든요. 인도 피가 섞여 버렸나 봐요. 네. 자, 근데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초청을 했는지도 예. 왜 갔는지 다 몰랐는데 정말 예. 좋은 정보. 예. 허황우가 인도 사람이었다. 근데 모디 총리도 허황우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람을 모디 총리는 잘 알고 있네. 왜냐면 그 이전에 김정은 여사 전에 인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뭐 그때 갔잖아요. 네. 그때 갔을 때도 동포 간담회를 그런 외국 가면 꼭 하거든요. 네, 보통. 그 자리에 근데 가면은 맞아. 그 자리에 굳이 네. 부르지도 않았는데 네. 모디 총리가 보낸 그 무용단이 네. 허황우와 김수로왕의 공연을 해줬어요. 어. 그 정도로 이게 좀 약간 왜 이렇게까지 저렇게 좋아하나 싶을 정도로 약간 그 민족 자존감이 떨어지는 데들이 예. 그런 데에서 있는 우리가 어떤 이런 나라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에 예. 그 약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옛날에 가난할 때 예. 없이 살고 예. 이럴 때 민족의 자존감이 떨어질 때 예. 광배토 대왕이다. 누구 하나 영웅 나오면 엄청 고구려 막 엄청 예. 좋아하고 뭐 박세리 뭐 박찬호 막 이런 거 예. 그런 비슷한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인도가 지금 뭐 인구도 많고 하지만 예. 약간 민족의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좀 약간 그때부터 약간 이 사람 모디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기다가 뭐 공연을 하고 이제 안보를 근데 뭐 좋습니다. 우리 양국과의 교역이 중요하죠. 어디 막 그렇게 뭐 무슨 사실관계 따지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진짜 기레기의 그 표본입니다. 예. 어디서 감히 막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어. 뭐 아니 뭐 모디 총리가 굳이 허황으로 뭐 보여주겠다는데 그거 무시해요. 그러면? 알아서 우리나라랑 친해지고 싶다는데 마음껏 어이, 해줘야죠. 나도 친해지고 싶어요. 인도. 친문 기자. 예, 친문 기자입니다. 이제 기자랑 김 기자. 예. 김정숙 여사 잘했다. 잘했다. 결론은 우리 12억 인도 시장을 위해서는 허황우가 아니라 우리 뭐 김황우라도 다 팔자. 예. 뭐 같이 연결하자. 예, 이렇게. 예.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인도 이 나라가 이제 이게 종족이라도 소수 민족도 많고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얘네들은 신이 엄청 많아요. 왜 신이 많아? 네. 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알고만 10만 이상 신이 있다고 걸로 알고 있어요. 10만 정도. 예. 그래서 10만. 그 얘기 있잖아요. 가도부어가 예. 그리스 신화 예. 다 부셨고 그다음에 예. 이제 북유럽 북유럽 신화 신화, 예. 이제 다 부시고 나면 힌두로 가면 예, 영원하게 시리즈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인도는 뭐 예수도 우리 신 다 이렇게 흡수하는 곳이라 너네 왜 예를 들면 힌두교가 이게 뭐 그러니까 영국 제국이 이제 인도에 가서 뭐 정복을 하고 뭐 기독교 믿어라 그러면은 네. 우리도 그거 믿어 괜찮아 하면서 이제 옆에 한 명 부처님 옆에 예수님 하나 더 놓고 예, 마지막 남은 다신교 네. 마지막 남은 다신교이자 4대 종교인 그 얘기 있던데 인도가 왜 수학이 발달했느냐 누가 그 작가 중에 되게 예. 독특한 TV에 나와서 하는 건데 거기에 신들이 신의 위에 상위신이 있고 상위신이 있고 상위신이 예. 있는데 예. 거기에 시간 개념이 다 다르요. 이 신이 눈을 한 번 깜빡거리는 게 1000년인데 근데 그 신의 신은 예. 뭐 이 신이 눈을 한 번 깜빡거릴 때 이 전체가 한 바퀴 다 돈다. 그러면 그 시간 개념이 계산이 복잡하다. 계산이 안 돼요. 막 네. 그러면서 그 위에 상위신이 예. 숨 한 번 내쉬고 들이쉴 때 시간이 우주가 한 번 완성됐다가 사라져 다시 만들어지는 시간 뭐 예. 이런 개념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렇죠. 막. 거기도 이제 뭐 부처님도 뭐 그러니까 부처와 뭐 힌두교와의 뭐 어디 누가 뭐 티어가 높냐는 이런 거 하고 있고 뭐 인드라 제석천 예. 나오고 시바신 좀 나와주고 예. 맨날 이런 동네라. 거기서는 예수 부처는 될 수가 없죠.
예. 거기에서 상위급 씬은 예. 그냥 눈 한 번 깜빡거리는 게 우주가 예. 소멸됐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예.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그렇죠. 눈 한 예. 번 깜빡거리는 게 무슨 뭐 되게 이상한 신화들이 많아요. 아, 거기. 예. 다 알 그래도 수가 없어요 거기. 네. 뭐 인도 근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다신교고 그러니까 뭐 대충 평화롭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되게 요즘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집회도 심하게 하고. 저는 힌두 그 종교라고 하면 예. 어떤 신을 믿는 거잖아요. 예. 그 힌두교는 누굴 믿어? 다 보통- 다른, 믿는 신들이 다 다른 거예요? 보통 이제 종파가 있고 뭐 비슈누를 믿는 사람이고 시바 그리고 비슈누 중에서도 뭐 3개가 뭐 4개가 하시는데 그 중에 아까 말했던 라마신 이게 되게 유명한 탑 티어급 인기의 네. 신이고 아. 뭐 그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신 많이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마다 종파가 다 갈리겠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워낙 우리 신이 제일 더 세다 뭐. 그 나름의 이야기로 다시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 평행 우주 마블의 평행 우주에서 네. 한 번은 뭐 헐크가 이고 한 번은 아이언맨이 이기고 이런 것처럼 네. 뭐 거기서는 뭐 나는 여기고 뭐 이런 거죠. 뭐. 복잡하네요. 예, 그 복잡하죠. 예. 인도에 저도 인도에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게 좋아요? 인도 나는 너무 막연하던데 인도를 완전 혼돈 진짜 혼돈. 혼돈 그 자체. 네, 혼돈 그 자체. 완전 사기꾼밖에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고 그냥 다 내려놓게 돼요. 취업 준비생이 가면 절대 안 되는 곳. 왜요? 자기를 다 내려놓게 돼요. 다 포기하게 돼요. 아. 점점 그 인생 뭐 있어 막 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나 오늘 하루 그냥 연명했으면 다행이지. 오늘 하루 내가 잠잘 거 있으면 다행이지. 뭐 이런 식이라 다 내려놓게 돼요. 뭐 어떤 치열한 경쟁 의식 이런 거를 좀 없게 만들어주는. 예. 빡세게 살면 뭐하나. 그 진짜 그러니까 그게 거기가 철학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내 한 몸 누일 곳 있으면 이것이 행복이지.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또 하나 기억 남는 게 인도에서는 좀 기차가 여행을 많이 합니다. 기차. 네. 다음에 기차가 나오네. 네. 기차 여행을 많이 하는데 기차로 가는데 마침 앞에 그 인도 가족이 앉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친구랑 같이 앉아 있고, 근데 거긴 보통 도시락을 이렇게 까먹거든요, 보통. 워낙 기니까. 그리고 심지어 철도에서 도시락을 배달시키면 알아서 정거장에서 넣어줘요. 와, 전화로. 잘 돼 있는데? 근데 그 좀 비싸지만 그 비싼 그 등급에서는. 근데 뭐 거기서 이제 먹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권하는 거예요. 뭐 같이 먹을래? 밥을 먹을래? 그랬고 이게 우리네 정이 진짜 없는 살림에서도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또 배가 고파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어야겠다. 근데 그때 이제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그들의 문화니까 손으로 먹었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여자애가 되게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더러운 새끼 뭐야? 약간 이런 표정으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들은 숟가락으로 먹더라고요. 포크로 먹고. 그래서 저 혼자만 어이없이 인도인들은 숟가락 포크로 먹는데 제가 혼자 근데 한 번 먹었는데 또 잘못 알고 스푼 있는 좀 주세요 거구나. 이럴 수도 없고 그냥 손으로 먹다가 안 먹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야 했던. 매겼다 외국인을. 예. 그게 이제 뭐 숟가락은 3개밖에 준비가 안 됐었나 봐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인도는 스푼을 많이 사용한다. 예, 거의 대부분.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인도 사람들 숟가락 사용한다. 예, 사용한다. 예. 네. 자, 염청기 2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은 염청규 함께하고 계십니다.